올해 들어서 피크아웃 주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 화려한 랠리,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그러한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날카롭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이들 종목에 투자하셨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힘들어 하시는 게 요즘의 모습입니다. 카카오라든가 NC소프트,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종목들,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피크아웃 종목을 만나게 되면 좀 불안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 다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방법은 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오늘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얼마 전까지 화려한 랠리가 펼쳐졌고, 어떤 사람은 그 종목을 투자해서 10배 벌었네, 100배 벌었네, 이런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인터넷 SNS나 또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화려한 랠리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화려하게 상승하는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원초적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초적 본능.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아시죠? 저는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원초적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투자 심리의 흥미로운 본능 중에 하나는 주가가 상승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마치, 장동건이나 원빈, 이러한 잘생긴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생각해도 잘생긴 사람이 사소한 거 실수해도, 장동건 씨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처럼 주가만 상승하게 되면 모든 것이 용인됩니다. 펀더멘탈 고평가됐다. 이런 걸 따져 주가 상승하면 됐지. 이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고, 회사에 대한 질적 평가, 내일 당장 부도 날 것 같은 회사도 주가만 상승하면 모든 게 용서되고 용인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계속 받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는 투자자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어느 순간 달려듭니다. 그때부터 해서는 이 회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리가 시장에서 쫙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기대감 속에 화려한 시세를 뽐내던 그러한 주식들을 들어가게 될 경우,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개인 투자자가 집중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주가가 빠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최근에 카카오라든가 NC소프트, 오늘 같은 경우 삼성 SDI 등등, 이러한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들을 피하기만 해도 우리가 조금은 부담이 적을 수 있을 거예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은, 보통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버블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어떤 성장성에 대한 퀘스천이 생기는 순간 주가가, 상승할 때 각도보다 더 날카롭게 하락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화려한 종목들을 피하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한 방법을 알기 위한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회할 수 있는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야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아마 이 방법을 실천하시기는 힘드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고 PBR 종목을 피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시장이
시장에서 화려한 랠리를 뽐내면서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버블 수준에 이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PBR 레벨, 요게 이제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고 해가지고요. 회사의 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수 정도 됐냐,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배수가 한 5배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부감을 좀 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PBR 레벨 5배를 넘어간 후에 주가가 추가적인 고공행진보다는 단기 상투, 즉 피크아웃을 만든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 보통 PBR 레벨이 5배 정도 넘어가게 되면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PBR 레벨은 개념적으로 자기 자본 순이익률 ROE를 요구 수익률로 나눈 값으로 개념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대략적인 값이에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추정을 해보게 되면 PBR 레벨 5배 정도다 하면요, 회사의 성장률이 최소한 25%에서 50%는 매년, 그리고 영구히 만드는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저 레벨이 가능합니다. 저 레벨의 성장률이 아니더라도 신용만 내어주더라도 뭐 주가가 견인될 수 있어요. 그런데 흉내를 내보지도 못하고 어떤 특정 해에 이렇게 높은 밸류를 만들던 어떤 회사가 성장률이 5%밖에 못 찍었다 한다면요, 주가가 훅 미끄러지게 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고 PBR 종목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성격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종합주가지수와 고 PBR로 포트폴리오를 매년 꾸린 그러한 포트폴리오들의 2000년 연말부터 해서 2021년 최근까지의 누적 성과 추이입니다. 보시게 되면 2000년 연말이면 IT 버블 깨지고 최고 바닥이었어요. 그때 이후 종합주가지수는 500% 넘게 상승했으니까 6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 PBR, PBR이 높은 그러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린 경우에는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69.5%, 마이너스 70%. 이거 거의 뭐 3분의 1 토막 이상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피크아웃된 주식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 PBR 종목들을 피해 보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세워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뭐냐면 경제TV와 유튜브 주식 채널, 다양한 채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언급하는 종목들, 매일 언급되고 있는 화려한 시세를 뽐내는 그러한 종목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보통 이 경제TV나 유튜브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과 조회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화려한 종목들, 소위 핫 종목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처럼 종목 이야기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시청률이 떨어져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주가가 오랜 기간 상승하면서 버블 영역까지 올라가고,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이 뭐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자, 버블 영역까지 올라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설명한 데는 이제 모멘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멘텀의 정당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성장 스토리가 가미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 회사는 이 주가까지 왔는데 이제부터 새로운 신사업 이거 시작하면 우와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주가 상승의 여러 가지 명분들이 만들어져요. 그걸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기도 하고,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은근히 만들기도 하고,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모멘텀이 사라지게 되면, 혹은 어떤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를 찍는 상황들이 발생되게 되면 주가는 매우 날카롭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되는 시점은 가장 화려한 시세를 뽐내고 있을 때예요. 자, 이렇게만 보면 아유 뭐 저거 누가 저렇게 투자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람의 본능, 원초적 본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계속 눈이 가고요. 경제 TV 틀면 어유 오늘도 저 종목 이야기하네. 어유 뭔가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걸 관심을 갖는데 여기에서 결정타. 내 친구 또는 주변 지인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인데 한 친구가 그 주식으로 대박 났다라는 소식이 들린다. 혹은 뭐 가까운 사람이 대박 났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뭐야?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요 시점에 아마 올해 초에 삼성전자에서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주변 지인들이 삼성전자 투자했는데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었다. 이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일들이 주식시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증시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 두 가지 알았어요? 고 PBR 종목 피하고 경제 채널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종목 피하고 좋아. 이들 종목만 피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막상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실천하다가요. 나는 시장에서 좀 소외된 종목, 화려한 종목은 피하고 약간 소외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찾겠어 라고 그렇게 하시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조금 시간 지나면은 어이구 그렇게 생각했던 종목이 조금 비실비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이구 이거는 밸류 트랩입니다 하면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주가가 빠지는 가치 덧 밸류 트랩에 빠지셨군요.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 이제 긁거나 혹은 이제 집에서 아니 아무개 씨는 이렇게 뭘 해가지고 주식 이번에 뭐 사서 이렇게 10배 올랐다는데 당신이 투자한 회사는 왜 이거야 하면서 남편이나 부인이 바가지를 요즘은 남편분들도 바가지를 열심히 잘 긁으시죠. 벅벅 긁으면 그때부터 기준이고 뭐고 다 잊게 됩니다. 다시 딱 경제 채널 트는 순간 그곳에 보이는 화려한 종목들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강한 투자 기준 무조건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전에 이게 소설책이었던 것 같아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요하게, 도도하게. 누가 뭐라 하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잡으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다 보면요. 피크아웃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잡기보다는 저기 고요한 종목을 투자했는데 그 종목이 화려하게 올라와서 내 종목이 왜 저렇게 올랐을까? 그리고 경제 채널을 딱 틀었는데 나는 언제 팔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경제 채널에서는 매일같이 내가 저기 바닥에서 샀던 종목들을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두 가지 방법 이용하셔야 되는데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증시 토크가 작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실천하기 어려워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